위드 코로나로 접어든 지 한 달이 됐습니다. 이 기간 동안 확진자는 2배 가까이 늘었고 예상보다 자영업자들의 경영 상황은 나아지지 않고 있습니다. 지역 중소기업의 수출 확대를 위한 대규모 온라인 수출 상담이 이루어졌습니다. 전 세계 44개국에 구축해온 해외 비즈니스 센터를 통해 줌과 유튜브 방송으로 수출기를 열고 있어 주목을 받고 있습니다. 순천시가 전국에서 3번째로 유네스코 문학 창의도시 가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지역의 문학적 기반과 시민들의 책쓰기 운동 등 적극적인 참여가 바탕이 되고 있습니다. 광양의 북한 이탈 주민들의 지역 정착을 위한 협력체가 구성됐습니다. 자치단체와 복지재단, 병원 등이 참여해 취업 발전과 병원비 지원에 나설 예정입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화요일 밤 여수 MBC 뉴스데스크입니다. 중소기업의 수출 지원을 위한 온라인 수출 페스티벌이 여수에서 열리고 있습니다. 전남 테크노파크 산하 해외 비즈니스 센터들이 지역 중소기업의 해외 진출을 돕는 든든한 교두보 역할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최우식 기자가 보도합니다. 전남 테크노파크가 지난 2018년부터 역점 사업으로 추진해온 해외 비즈니스 센터는 현재 전 세계 5대륙 44개국 66곳에 퍼져 있습니다. 이번 온라인 수출 페스티벌은 이들 해외 비즈니스 센터를 줌과 유튜브 라이브 방송으로 연결해 지역 중소기업의 수출 상담을 진행합니다. 이미 석 달 전에 60여 개 지역 기업이 생산한 제품의 샘플이 현지로 보내졌고 이번 온라인 수출 상담을 통해 실제로 계약도 이뤄질 것으로 기대됩니다. 실제로 한 수출 기업의 제품 설명에 해외 현지 센터장들의 질문이 이어집니다. 아까 그 자료에 보니까 용도에 그 전선도 있던데 전선에도 사용이 가능합니까?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플라스틱으로 만든 제품들이 있는데 전선을 보호하기 위한 특히 해외 비즈니스 센터에서 활동하는 현지 바이어가 현장에서 대면 상담은 물론 수출 마케팅과 세일즈에 필요한 조언에도 나섰습니다. 그 안에 있는 장점 안에서 이 소비자들이 어떤 공감을 하는지를 끌어와야 되는데 그 부분이 아마 이제 시장 조사, 어떻게 보면은 샘플링을 통해서 피드백을 받는 게 아닐까 생각을 합니다. 전남 테크노파크는 기업 쇼케이스를 통한 일대다 방식의 수출 상담과 함께 수출 서포터즈 활동과 수출 협약 체결, 사후 관리를 통한 성과 관리까지 수출 업무 전반에 걸쳐 지원 시스템을 구축한다는 계획입니다. 한 자리에서 여러 센터장님들께 이렇게 한 번에 큰 효과를 볼 수 있는 해외 네트워크 지원 사업의 일환으로 하게 되었고요. 아마 기업분들이 참여해서 해외 센터장님들과 지속적으로 이번 온라인 수출 페스티벌과 해외 비즈니스 네트워크 구축은 특히 코로나19 확산 이전부터 준비됐다는 점에서 현재의 상황을 감안하면 더 큰 의미가 있습니다. 수출 기반이 취약한 지역 중소기업의 해외 진출에 전남 테크노파크의 수출 지원 시스템이 한몫을 하고 있습니다. MBC 뉴스 최우식입니다. 여수시가 관내 365개 섬을 대표하는 10대 섬을 선정한 결과 남면 금오도가 1위를 차지했습니다. 여수시는 최근 2026 여수 세계 섬 박람회 개최 홍보를 위해 365개 섬을 대표하는 10대 섬을 선정했으며 1위는 금오도, 2위는 오동도, 3위는 검은도가 차지했고 돌산도와 낭도, 백도, 사도, 화화도, 장도, 여자도 등이 10대 섬에 포함됐다고 밝혔습니다. 여수시는 이번 10대 섬 선정이 여수의 보석 같은 섬들을 재발견하는 계기가 됐다며 섬 박람회 전시 콘텐츠와 섬 관광 활성화 홍보 자료 등으로 활용될 예정이라고 덧붙였습니다. 김재현 진보당 대선 후보가 통일 경제특구 조성을 포함한 전남 지역 공약을 발표했습니다. 이 후보는 오늘 전남도 의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해남 등의 통일 농업특구를 조성해 남북의 식량 주권을 강화하고 여수와 광양 고흥에는 석유화학과 철강, 우주항공과 관련된 통일 공업특구를 만들어 남북 공업의 상생 발전을 이루겠다고 밝혔습니다. 이 후보는 또 농민기본법 제정과 토지 공개념 도입, 주 4일 근로제 시행 등의 공약을 발표하며 시민들의 지지를 호소했습니다. 광양 지역 북한 이탈 주민들의 지역 정착을 위한 협력체가 구성됐습니다.
광양시는 사랑나눔복지재단, 광양서울병원 등 지역 내 4개 기관단체와 업무 협약을 체결하고 지역에 거주하고 있는 북한 이탈 주민들에 대한 취업 상담, 알선, 병원비 지원, 후원 지원 사업 등을 통해 안정적 정착을 돕기로 했습니다. 시는 이번에 협약을 맺은 기관과 단체가 북한 이탈 주민들이 지역에 안정적으로 정착할 수 있도록 실질적으로 지원하는 구심체가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성인동화의 창시자인 정채봉, 태백산맥의 조정래, 무진기행의 김승옥, 모두 우리나라를 대표하는 순천 출신 작가들인데요. 지역의 문학적 기반과 시민들의 참여를 바탕으로 순천시가 유네스코 창의도시 인증에 도전합니다. 문형철 기자입니다. 시립도서관 한쪽에 자리 잡은 도서 코너. 수필과 소설, 역사서와 시집 등 다양한 분야의 책 1,500여 종이 자리 잡고 있습니다. 모두 전문 작가가 아닌 순천에 살고 있는 일반 시민들이 발간한 것들입니다. 순천에서 시민 책쓰기 프로그램이 운영되기 시작한 건 지난 2017년. 이를 통해 늦깎이 공부를 시작한 할머니 20명이 자신의 인생 이야기를 담은 에세이집을 출간했고 지난 11일에는 시민 1,500여 명이 동시에 책을 내 한국기록원의 인증을 받기도 했습니다. 작가님이 도와주시고 강의도 해주신다고 하니까 뭐 다른 사람 얘기 쓰는 것도 아니고 내가 살아온 얘기 쓰는 건데 싶어서. 처음 쓰기가 어렵지 이렇게 쓰다 보니까 나 외에 다른 사람도 쓸 수 있구나. 조정래와 김승옥 등 국내 문학계를 대표하는 순천 출신의 작가들도 책쓰기 운동을 확산하는 데 큰 원동력이 됐습니다. 순천시는 지금까지 축적된 문학적 기반과 시민들의 참여를 바탕으로 경기도 부천과 강원도 원주에 이어 국내 3번째 유네스코 문학 창의도시 가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세계 여러 나라의 문화 자산을 홍보할 수도 있고 그쪽에서 잘하고 있는 아이디어를 저희가 다시 사용할 수도 있고 같이 공유하고. 순천시는 내년 유네스코 한국위원회 승인을 목표로 도서관 등 관련 인프라를 확충하고 문학 분야에 대한 시민 참여 기회를 넓혀나갈 계획입니다. MBC 뉴스 문형철입니다. 제7대 여수시의회가 이전 의회에 비해 조례 제정 등 의정 활동이 활발했던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여수시의회 민덕희 의원에 따르면 지난 3년여 동안 제정된 조례는 총 401건으로 6대 때 353건보다 48건이 늘었으며 이 가운데 의원 발의는 194건으로 6대 때 71건보다 123건, 173%가 증가했습니다. 특히 6대 의회까지 한 건도 없던 의원 공동 발의 조례안도 62건에 이르는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민 의원은 그러나 조례를 제정하는 것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제 역할을 하고 있는지를 점검 평가할 수 있는 시스템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밝혔습니다. 여수시의회가 초고령 사회 진입과 가족 구조 변화에 대비해 노인 학대 예방과 보호를 위한 제도적인 근거를 마련했습니다. 여수시의회는 최근 노인 인구 증가에 따라 노인 학대 사례도 늘고 있다고 보고 이를 예방하기 위한 실태 조사와 정책 수립, 관계기관과의 협력체계 구축, 소요 예산 지원 등을 주요 골자로 하는 조례안을 가결 처리했습니다. 조례를 대표 발의한 김영교 의원은 초고령 사회를 앞두고 노인의 권익 보호는 물론 행복한 노년의 삶을 보장하기 위해 지역사회 전반의 관심과 배려가 필요하다고 밝혔습니다. 여수 MBC AI 내일의 날씨입니다. 오늘 전남 지역에는 겨울을 재촉하는 비가 내렸는데요. 현재 해안엔 강풍주의보가 내리는 등 바람도 강하게 불고 있습니다. 내일은 비가 그치고 흐린 날씨를 보이겠지만 아침 기온은 10도가량 큰 폭으로 떨어지겠습니다. 지역별 날씨와 기온 보시겠습니다. 여수가 4에서 7도, 순천이 3에서 7도, 광양은 2에서 7도, 고흥은 2에서 7도의 기온 분포를 보이겠습니다. 내일 광주는 2에서 5도, 목포는 4에서 7도를 보이겠습니다. 지금 해상에는 풍랑특보가 내려져 있는데요. 내일 해상에는 오전까지 비가 내리겠고 파도는 남해서부와 서해남부 앞바다에서 2에서 3.5m, 먼바다에서 2에서 5m로 높게 일겠습니다. 이번 주 금요일 오전 한때 비 소식이 있겠는데요. 주말에는 비가 그치겠지만 아침 기온이 영하로 떨어지는 곳이 있어 야외 활동 시 옷차림 단단히 하셔야겠습니다.
지금까지 AI 날씨였습니다. 위드 코로나 단계적 일상 회복에 들어선 지 꼭 한 달이 됐는데요. 우려했던 것처럼 위드 코로나 전인 지난달에 비해 확진자가 2배 가까이 늘었습니다. 자영업자들도 여전히 힘들어하고 있습니다. 김진선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15년 넘게 레크레이션 강사로 근무하다 코로나19로 일을 놓게 된 50대 사장님. 테이블 10개도 안 되는 작은 식당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집밥으로 입소문은 탔지만 거리두기 단계와 인근 확진자 추이에 따라 매출은 늘 오르락 내리락. 그래도 꾸준히 찾아주는 손님들 덕분에 버티고 있습니다. 서로가 유행하면서 이렇게 한 번씩 밖에 나서 외식도 하시고 이렇게 했었으면 좋겠어요. 인근 상점들의 사정도 대부분 마찬가지. 개점한 지 2년 된 이 카페는 코로나19 이후 절반으로 떨어진 매출이 돌아오지 않고 있습니다. 이달 초 사적 모임 제한 등이 풀린 일상적 단계 회복에 기대를 걸어봤지만 최근 도내 확진자가 급증하면서 손님들의 발길은 다시 줄었습니다. 좋아지는 듯 했었는데 다시 지금 벌써 확진자도 많이 나오고 있잖아요. 아예 움직이는 분들이 저희는 그 피부로 확 느끼죠. 연일 3,000명이 넘는 확진자 폭증에 전남도 예외는 아닌 상황. 전체 확진자는 물론 위중증 환자도 일상 회복 이전인 지난달에 비해 늘어난 것도 걱정입니다. 아직 44.3%의 병상 가동률로 여유는 있지만 기저질환이 없고 무증상인 젊은 층을 중심으로 25명가량이 시범적 재택치료에 들어갔습니다. 이동량이 많아진 만큼 확진자 1명이 주변을 감염시키는 감염 재생산 지수도 1.23명으로 늘면서 방역당국도 현재를 비상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어디든 어디서든 이제 포장할 수 있는 그런 상황이고 안심할 수 없는 상황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이렇다 보니 소상공인 피해를 줄이면서도 저하된 경각심에 대응해 방역은 강화해야 되는 상황. 전라남도는 일단 고위험 시설의 추가 접종과 현재 3분의 1에도 못 미치는 청소년들의 접종을 적극적으로 독려할 방침입니다. 하지만 김장 등 가족 행사와 농한기 여행 등 타 지역 이동은 더욱 늘어날 전망이어서 방역 당국의 고심이 깊어지고 있습니다. MBC 뉴스 김진선입니다. 여수 관내 도서 지역에서는 처음으로 남면의 구급대가 배치됐습니다. 여수 소방서는 오늘 남면 119 지역대에서 119 구급대 발대식을 가졌습니다. 소방당국은 그동안 남면에 화재 진압 펌프자밖에 없어 응급환자 이송에 어려움이 있었다며 앞으로 주민들과 금오도를 찾는 관광객들에게 전문화된 구급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했습니다. 전남 지역 일선 학교 교장과 장학관들의 제주도 연수가 전면 중단됐습니다. 전남교육연수원은 코로나19가 확산하는 가운데 일선 학교 교장과 장학관들이 제주도 2박 3일 연수를 진행하고 있다는 MBC 보도 이후 감염병 상황이 심각하다는 지적을 고려해 12월 예정됐던 2차, 3차 제주도 연수를 모두 중단하기로 했다고 밝혔습니다. 연수원 측은 연수 일정이 관광지 중심으로 짜여진 것은 맞지만 외유성 연수는 아니라며 교원들의 창의적인 문제 해결 능력을 기르기 위한 취지였다고 해명했습니다. 광양경제청이 광양만권 외국 교육기관 유치를 위한 타당성 검토에 들어갔습니다. 광양만권 경제자유구역청은 오늘 광양만권 경제자유구역 내 교육환경 분석과 관련 법규 검토 등을 통해 광양만권 외국 교육기관의 유치 타당성 조사와 기본계획 용역에 착수했습니다. 광양경제청은 이번 용역을 통해 광양만권에 최적화된 교육환경 외국 교육기관 유형과 대상을 설정해 유치 사업을 추진할 방침입니다. 광양경제청은 그동안 입주 희망 의사를 밝힌 외국 교육기관 측의 자료에만 의존한 채 제대로 된 타당성 조사도 없이 유치 사업을 추진해왔다는 평가를 받아왔습니다.
최근 여수 웅천지구의 급속한 도시화로 도심 교통 체증이 심각하다며 문수동에서 시전동을 잇는 우회도로 개설이 필요하다는 주장이 제기됐습니다. 여수시의회 이선효 의원은 최근 정례회 시정 질의를 통해 여문지구와 웅천지구에서 시청 방향으로 가는 웅천 생태터널 주변이 극심한 교통 체증을 빚고 있다며 문수 시전 간 우회도로를 개설해 여수 산단과의 접근성을 높이고 교통소통을 원활하게 해야 한다고 지적했습니다. 여수시는 이에 대해 현재 웅천 소호 간 교량과 도로 개설 공사가 추진되고 있고 소호 중림 간, 문수 시전 간 도로 개설을 위해 관련 법에 따라 타당성 조사가 진행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전라남도가 현재 만여 대에 못 미치는 도내 전기 수소차를 오는 2025년까지 6만 6천 대로 늘리기로 했습니다. 이를 위해 이들 친환경 자동차에 대한 지원 예산을 대폭 확대해 내년에 전기차 7,500여 대, 수소차 1,100여 대 등 모두 8,635대를 보급하고 전기 충전기와 수소 충전소도 각각 1,070기와 10곳을 추가로 확보할 계획입니다. 전남에는 9,338대의 전기차와 296대의 수소차, 3,485대의 전기 충전기, 2곳의 수소 충전소가 등록돼 있습니다. 12월 예정된 전남형 진단평가 대상을 초등학교 고학년 이상으로 확대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습니다. 이혁재 전남도 의원은 전남 지역 학생들의 학교 교육 초점이 인성 못지않게 학력 향상에도 관심이 많다며 기초 기본 학력 향상을 위한 진단평가를 중3에서 초등학교 고학년 이상으로 대상을 늘려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